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의에서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 차관은 그간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등을 줄이기 위해 벌여온 전 세계적 노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와 버스 요금이 내년 6월까지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정부가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동시 규제에 나섰습니다. 메리 안 돼! 패티켓 지키셔야죠. 우리 개는 순한데.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의 패티켓 알려드릴게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해주세요.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주시고 반려동물 등록도 잊지 마세요. 하나 더, 일반인도 패티켓 지키셔야죠. 예쁘다고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쉿! 반려견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달려오면 놀랄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패티켓,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의에서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 차관은 그간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등을 줄이기 위해 벌여온 전 세계적 노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최근 핵탄두와 미사일을 줄이기 위한 미국과의 협정 참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게 결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이란, 시리아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도 세계 안보에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이어 초대형 방사포와 전략 순항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ICBM의 정상각도 발사 능력을 이미 갖췄고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향후 확장 억제수단 운용 연습을 군사뿐 아니라 정보, 외교, 경제까지 포함하도록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주정부 새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트랜짓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주정부 새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지사의 제안이 주의회에서 받아들여지면 2023-2024 회계연도 동안 뉴저지 트랜짓 요금 인상은 없게 됩니다. 뉴저지 트랜짓 요금은 지난 2015년 이후 동결되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2018년 취임 후 6년간 단 한 번도 요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요금 유지를 위해 연방정부 지원금 등이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트랜짓 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받은 연방정부 지원금 가운데 15억 6천만 달러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정부가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동시 규제에 나섰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오늘부터 공무원들이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IT 기기에서 틱톡 사용과 설치를 금지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 파트너들과 보조를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3일 집행위원회에 등록된 휴대용 IT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어제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같은 내용의 지침을 내리면서 30일 안에 틱톡을 삭제하도록 기한을 뒀습니다. 틱톡은 중국의 IT 기업 바이트댄스의 서비스로 서방 국가들은 틱톡을 통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정부의 틱톡 사용 금지 조치는 민간의 틱톡 이용자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사이버 보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덮친 겨울 폭풍의 피해가 커지면서 올해 세금 보고 기한이 또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재선포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사업자들의 세금 보고 기한을 10월 16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겨울 폭풍 재해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세금 보고 기한을 5월 15일로 연기했는데 이달에도 추가 피해가 이어지자 마감을 한 차례 더 연장한 겁니다. 세금 보고 연기 대상은 LA와 오렌지, 샌디에이고와 벤츄라 등 모두 41개 카운티입니다. 한편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주 세무국도 또 한 차례 세금 보고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량 접촉 사고로 빚어진 언쟁에서 비롯된 한인 총격 사망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텍사스 포트워스 경찰국은 지난해 8월 발생한 한인 신진일 씨 사망 사건의 용의자 키튼 셰퍼드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 2명은 지난해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신 씨의 차량과 여성 3명이 탄 차량이 접촉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낸 여성들이 지인을 현장에 불렀고 도착한 세대의 차량에서 내린 8명이 신 씨를 무차별 구타했습니다. 이때 신 씨가 조수석에 있던 총기를 꺼내 땅을 향해 들자 무리 가운데 한 명이 차량 트렁크에서 총을 꺼내 발사하면서 신 씨가 숨졌습니다. 신 씨는 댈러스 한인타운에서 주점과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안에 있던 현금 가방을 털어 달아나는 범죄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주차장에 감시 카메라가 없는 점을 노렸습니다.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4시쯤 LA 동부 뷰몬트에 자리한 한 식자재 도매점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한인업주가 식자재를 사기 위해 마트를 둘러보던 30여 분 사이 범인이 주차된 차의 유리를 깨고 현금과 신분증이 담긴 가방을 털어 달아난 겁니다. 피해액은 $15,000가 넘습니다. 피해자는 차량을 마트 입구 근처에 주차했지만 용의자는 감시 카메라를 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잠시 자리를 비울지라도 차량 내부에 귀중품을 둬서는 안 되며 차 안에 가방이나 중요해 보이는 서류가 보일 경우 용의자들의 목표물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물가 관련 지표가 발표되면서 한국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보도에 오수호 기자입니다. 외환시장 개장과 함께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오르며 출발했습니다. 오전에 상승폭을 줄이나 싶더니 오후 들어 다시 급등했고 1320원 선을 넘어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석 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1월 개인 소비지출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 지표는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까지 올릴 거라는 전망은 늘고 올해 안에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는 줄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좀 상회를 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자체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 자체가 달러의 어떤 강세를 촉발을 했고요. 여기에 내일 나올 우리 수출 실적과 무역 수지가 예상보다 더 악화될 거란 우려도 환율을 자극했습니다. 코스피는 1% 정도 하락했는데 특히 외국인은 어제 하루 3천억 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올해 들어 8조 원 넘게 순매수했던 외국인들은 지난주 이후 1조 원 넘는 순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은 글로벌 경제나 국내 경제도 더 부진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발표될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에서 긴축 효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외환당국은 수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